전국에서 시청하고 계신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시니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 건강지킴이 우수호 카타리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 건강 체조를 해보겠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 항상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해지죠. 예, 그래서 우리 스트레칭을 할 건데, 자, 천천히 숨쉬기와 같이 오른손을 한 바퀴 천천히 돌려서 뒤집어서 바로 했다가 또 뒤집어서 내리면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 목 운동 다음에 우리 손 앞으로 뻗어서 왼손으로 쭉 할 때 고개는 반대쪽. 충분하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구리 운동할 때도 천천히 해서 완전히 우리가 옆구리가 여기가 시원하다고 느낄 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네. 자,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자, 오른손. 그대 사랑하는 나 행복한 사람 내리고 왼손.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목 운동. 그대 사랑받는 나 행복한 사람 왼쪽부터. 떠나갈 때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자, 어깨.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드르르르 한 번 더. 네, 아침마다 이렇게 건강 체조를 하면서 활기차고 행복한 나날이 되도록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봬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노래만 들으면 정말 이 몸과 마음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톨릭 청춘 어게인도 이렇게 행복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신부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저도요. 저 노래만 들으면 괜히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면서 햇살이 이렇게 쫙 드는 그 창가에 앉은 것처럼 여기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지금 표정이 다 틀리신데 댁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기분이 편안할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 환한 미소를 띠고 계시는데 어디서 오신 분들일까요? 발산동 성당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대교구 발산동 성당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분들 나오셨는데요.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상식 그리고 삶의 지혜를 나눠드리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신부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해주실지 어떤 분이 오실지 궁금합니다. 매번 역대급 선생님들이 오셨지만 오늘도 네.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아주 소중한 선생님이 네. 오십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에스테 자매님은 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시죠? 저요. 대부분 집에 있죠. 그렇죠. 집콕. 그래서 네. 집에서 네. 특히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집의 소중함이 더더군다나 네. 중요하게 됐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네. 그 집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선생님 모셔볼까요? 하나, 둘, 셋.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심리 건축 전문가이자 심리학자 김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집에들 다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테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이 이야기를 또 잘 들으시고 집에 가면 또 집이 또 새롭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활용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바뀌면 더 좋겠구나, 그런 제가 좀 좋은 팁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스케치북들 다들 갖고 계시죠? 네. 그 스케치북을 가지고 사실 나의 집은 어떤 집일까에 대해서 한번 써보실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신 집도 괜찮고 내가 꿈속에서 그렸던 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와, 나는 이런 집이 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처럼 네. 단어를 이렇게 하나씩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 쓰셨으면 네.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와, 신부님 휴식 공간이다. 그렇죠, 휴식. 피곤하신 것 같아요. 집이 피곤합니다. 항상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휴식 공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내가 정성껏 가꾸는 꽃밭이다. 꽃 많으시죠, 집에? 네. 꽃밭처럼 화초가 많아요. 되게 소녀 같으신 또 감성을 갖고 계시는 거고, 또 어르신은 나의 집은 나의- 나의 공간이다. 아, 진짜. 자존감이 그냥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최고. 그리고 나의 집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사는 곳은 행복한 집이다. 너무 건강하신데요. 네. 마음들이 너무 건강하신데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은 행복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즐거운 집이다. 네. 하트까지. 진짜 야, 이 감동이 살짝. 박수를 쳐야 돼요. 박수를. 사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제 많이들 다닙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뭐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오늘 특히나 기분이 조금 더 좋습니다. 젊은 친구들 보고 이제 지금처럼 네. 집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대부분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 감성 있는 말들이 잘 나오진 않아요. 이제 공부를 한 게 있다 이거지, 본인들도. 그래서 말을 어렵게 쓰거나 네. 복잡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되게 제가 강의하면서 정말 제가 더 순수하게 강의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선생님 네네. 질문이 있어요. 네. 저는 건축에서 앞에 심리 붙어갖고 심리 건축은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예, 심리 건축이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어르신들도 처음 들어보셨죠? 네, 심리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 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건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집도 있고 네. 건축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집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살 때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인간이 살 때 어디서 살았어요? 동굴 같은 데 살았죠. 네. 자, 원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안전 가옥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동물들도 많고, 그렇죠? 우리가 막 이렇게 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가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걸로 이제 집의 형태가 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아, 난 힘이 세. 난 돈이 많아. 이러니까 뭔가에 이제 잘났어. 라고 하는 의식으로 집을 크게 짓거나 이제 뭐 폼내려고 짓는 형식이 집의 구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소장농처럼 남의 밭 이렇게 얻어다가 농사 짓는 사람이고 대지주라 그래서 집을 크게 지었었잖아요. 그렇죠? 지위, 그러니까 높고 낮음에 지위 때문에 만들어진 형태들이 또 집이라고 저희들이 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요즘의 집 같은 것이죠. 내가 좀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 좀 편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도심과 가까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이 그러죠. 자녀 집하고 좀 가까웠으면 좋겠어. 맞아요. 근데 요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좀 멀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 마음은 네.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심리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언제부터 마음과 집이 붙어서 네. 시작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어르신들 그 소아마비 주사 아시죠? 네. 그렇죠? 소아마비 주사를 만든 박사가 있습니다. 자, 조너스 쇼크라고 하는 박사인데 그 양반이 막 그냥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백신을 만들려고 하니까 요즘 우리 백신들 많이 또 이제 코로나 때 맞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양반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소아마비 백신을 나는 개발을 해서 이거 빨리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행을 했더니 거기 있는 작은 성당이 천정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푸른 빛이 쫙 들어오고 바다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 거기 앉아 있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창의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감을 받고 본인 연구실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이게 처음 심리를 접목을 해서 만든 연구실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자, 왜 대박이 났느냐? 이 작은 연구소에서 소아마비 백신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저희들 노벨상 아시죠? 네. 노벨상 수상자가 5명이나 나왔어요. 그 연구소 하나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심리 건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하구나. 자, 그런데 이걸 우리도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또 어떤 박사 한 명이 또 연구를 했습니다. 로저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로저 올리라고 하는 박사가 병원에다가 어머니들 병원들 한 번들 다 가보셨죠. 그렇죠? 병원에다가 창이 있는 병실과 창이 없는 병실을 두고 이 환자가 얼마큼 더 빨리 나을 수 있는지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창이 있는 병실이 더 나을까요? 창이 없는 게 더 나을까요? 있는 게 당연히 있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창이 열었더니 콘크리트가 그냥 콘크리트 벽만 막 있어. 그런 게 나을까요? 아니면 멀리 산도 보이고 물도 흐르고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그게 좋죠. 네.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그게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환자인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오래 살고 여기 있는 사람은 금방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 이걸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막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심리 건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심리 건축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마음과 건축물이 붙은 건데, 자,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좋고 병이 낫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뇌를 우리가 잘라볼 수는 없지만 네. 과학자들이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뇌를 가지고 했더니 우리가 기분이 막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기분이 나쁠 때 나오는 호르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심리 건축을 해서 정말 좋은 데 살게 해보니까 정말 기분 좋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운동을 안 해도 보고 듣고 느끼고 이걸로 오래 살 수 있더라. 병도 없어질 수 있더라가 하나의 심리 건축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신부의 교회 건축 이야기라는 강의를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그러시군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유학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아주 높고 천장이 높고 그런 성당들을 많이 봤었고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심리 건축이 굉장히 이제 귀가 솔깃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집에 있는 어떤 공간들의 배치를 조금 바꾸거나 뭔가 변경을 함으로써 나의 우울한 기분도 좀 이렇게 좋아지게 되고 나의 어떤 답답한 상황도 좀 이렇게 뭔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선생님? 야, 뭐 너무 잘 강의를 하셔서 네.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정말 이렇게 정말 좋은 얘기 그리고 또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집에 어떤 구조물들을 좀 바꾸거나 가구를 이렇게 바꾸면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집에 계속 그대로 고정적으로 딱 붙어 있는 것보다 네. 살짝 바꾸니까 기분이 조금 달라지시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굳이 가구를 옮기시지 않으셔도 탁자법만 바꿔도 네. 기분이 바뀌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70대 중반을 조금 넘으셨고 아버지가 80대 중반 정도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커튼 있죠. 네. 커튼을 2개 정도로 해서 6개월에 한 번씩만 바꿔주셔도 네.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것인데 봄일 때는 노란색 꽃 막 이렇게 예쁜 거 있는 것들 네. 깔고 네. 그리고 겨울에는 또 약간 이제 좀 자연에 대한 것들이 없으니까 네. 녹색 쪽 계열들을 또 깔고 네. 그리고 또 집에 있으시면 어르신들이 또 집중을 좀 잘 못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약간 붉은색 계열 나는 거 있죠. 네. 너무 막 아이고 무서워하는 붉은색이 아니고 예쁜 붉은색들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시면 네. 기분도 좋아지시고 집중력도 좋아지시고 네. 치매에도 살짝 예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지금 예쁜 빨간색 옷 입으셨잖아요. 네. 배아웃은 어머니. 이 빨간색이 집중력을 돕기 때문에 실제로 색채 심리에서는 치매 예방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붉은색을 막 찾잖아요. 네. 어머니도 예쁜 옷 붉은색을 막 네. 찾잖아요. 네.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뇌공학적으로 네. 당신은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기분이 조금 별로 좋지 않으니까 네. 빨간색을 입어. 네.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갖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심리 건축이라든지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생명학, 그러니까 생명공학에 관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공학적인 것들도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뇌공학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머리 뇌 있죠. 네. 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리고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거랑은 좀 다르게 놉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머리가 조금 아파서 내가 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쉬면 되지. 근데 마음은 어때요? 자녀가 온다면 아이고 내가 좀 아파도 뭐를 좀 더 만들어야지 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뇌가 따라는 가지만 네. 뇌를 또 조정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과 뇌가 사실은 살짝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뇌를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뇌가 약간 의학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어디에 사는 거예요? 집에 사는 거죠. 집에 사는데 집이 의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집이 뭔가 이렇게 교감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집이 반응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테이블 보도 시커멓고 그리고 또 가구도 시커매. 그럼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울한 마음이 들어.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래 우울한 마음이 들면 집에 잘 안 들어가고 싶겠지. 네. 그리고 영감님이 계시면 어떻게 할까? 짜증 내겠지. 그렇죠. 제가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가 싫지는 않지만 환경이 이렇게 어둡게 변하면 네. 실제로 우울감이 상당히 높아져서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네. 우울증이 안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세가 드실수록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은 심리학이고 네. 의학이고 과학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꼭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심리 건축을 전혀 못 들어본 이야기다라고 제가 아까 그랬는데 제가 그걸 몸소 하고 있네요. 하고 계시죠. 예. 정말 하고 계시죠. 왜냐면은 계절마다 커튼 색깔 다 바꾸고요. 거기다 탁자보 바꾸고 네.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구나. 심리 건축을 이제 실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계속 살아갔고 이제 그 농촌이나 그 산 속에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 분들이 되게 부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언제쯤이면 나도 교회로 나가서 그럴까? 이렇게 단독주택, 뜨락도 있고 이런 집에서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좀 조금 깨졌어요. 네. 여동생이 먼저 이제 귀농을 했는데 네. 언니 참 좋긴 좋은데 네. 좋은 게 4개면 6개는 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를 유명하신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전원생활 하는 게 그게 이렇게 쉽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맞습니다. 지금 겁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우리 시니어들이 네. 전원생활 하는 거. 예, 어떤 불편함,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우리 그런 어르신들 그런 로망이 있으시죠? 네, 나는 이제 도심에서 살았으니까 과거에는 다 시골 뿌리였잖아요. 네. 그렇죠. 도심이 어디 있었으면 다 시골이었었죠. 네. 그래서 나는 시골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나 저희 어머니 예를 드린다면 저희 어머니는 절대 시골에 안 가. 지긋지긋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 일이 많으니까. 할 일이 많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네. 그래 지긋지긋해.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시골에 안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어머니 말대로 도심이 좋을까? 어르신들한텐? 아니면 정말 내가 꿈이 있으니까 정말 가까운 정말 전원이 있는 쪽으로 가서 전원주택을 사고 지어서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죠. 어떠세요? 어르신들 다 전원주택 가고 싶으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전원주택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있지요. 그런 마음이 있다. 자, 보십시오. 혼자만 드셨잖아. 근데 너무 불편한 게 많으니까. 그치. 자, 네. 지금 계신 어르신들은 지겨워. 그리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경험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자, 세대별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든다면 60, 70대
네. 산업에서 많이 그냥 일꾼들로 살면서 막 그냥 산업화에 막 네. 이러신 분들은 네. 도심의 경험을 못, 이제 그 자연에 대한 경험을 많이 못 해보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계신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은 전원에서 살고 싶어 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배하순 어머님 같으신 연세에서는 아이고, 그 초가집, 기와집, 뭐 다 보고, 굳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재미도 없어. 그리고 내가 편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데 가면 편하세요? 안 편하죠. 그렇죠. 군불 떼고 뭐 하고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으신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심리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배정순 어머님이시다라고 한다면 배정순 어머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 어머니가 지금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의 검사들을 다 해요. 그리고 자녀들도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딱 사실 만한 집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만약에 배정순 어머니께서 나는 도심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검사를 했더니 전원주택인데 도심형 전원주택이 더 맞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사시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검사를 했더니 어머니가 시골은 싫어 하셨던 분이 네. 검사를 했더니 어머니는 어촌에 사셨었고 사실은 네. 농촌에 대한 동경은 없지만 힘든 것만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약간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왔더니 요즘은 텃밭 가꾸시는 재미 때문에 네. 텃밭이 한 10평 정도 있으셨는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한 100평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욕심을 내시는 거야. 자꾸. 그러면서 너무 재밌고 내가 만약에 이것조차 안 했으면 내가 되게 아마 무기력했을 거다라는 네,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 네. 이 정도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도심형 전원주택이 맞을까 아닐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여기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나는 바닷가에서 쫙 바다가 보이고 막 이런 데서 살고 싶어. 자, 다 비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 살아요. 펜션들은 많죠. 왜? 놀러 갔다 오는 데는 많은데 네. 내가 살면, 어르신들이 살면 우울증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외로우니까. 계속 바다만 봐요. 네. 그리고 색깔이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지. 네. 자, 파란색이 안정되는 심리는 갖고는 있지만 그 안정되는 심리가 길어지면 우울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색은 딱 적시적소에 필요한 것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파란색, 점심 때 파란색, 저녁 때 파란색 우울해집니다. 예,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 집에 대해서 만약에 나는 살고 싶다, 아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본인에 대한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전원주택을 선택을 하셔야 되지 그냥 덜컥 뭐 돈이 난 많아 덜컥 샀다가는 팔리지도 않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부동산 업자들이 더 싫어할 수도 있긴 한데 덜컥 사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석을 잘 하셔서 그렇게 꾸미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좀 다른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수업 중에 이제 시니어들을 위한 이제 집에 관한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그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생각보다 집 안에서 시니어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뭐 낙상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그 집 안, 공간 안을 좀 시니어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서두에도 얘기 드렸지만 80대 중반의 아버지, 70대 중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제일 중점을 두고 집을 지은 건 어른들의 안전이었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저기 첫 그림을 보면 콘서트가 이렇게 있죠. 네. 자, 어른들이 사실은 나이가 드실수록 키가 작아지세요. 예, 그렇죠. 허리도 굽어지시고 그리고 또 관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다리도 내려앉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콘서트 위치를
좀 낮게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런데 보통 요즘 현대인들이 위에다가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부착을 해서 의외로 좀 높게 많이 있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시기도 하고 하니까 침대에 누워서도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그러니까 높이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한 허리 이제 가슴춤 정도에 다 있잖아요, 콘센트가. 네네. 그런데 어르신들은 엉덩이 아래로 만들어 놓으셔야 누워서 켜고 끄고 배터리 충전하고 이런 것들이 편합니다. 그리고 가구 선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에 콘센트가 같이 붙어 있는 침대면 훨씬 더 좋겠죠. 누워 있으시면서 네. 빼고 넣고. 그리고 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림에서 중문이 있지만 중문 전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닫이 문이냐 여닫이 문이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살고 계신 데가 다 아파트나 뭐 이렇게 되면 다들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미닫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미닫이가 왜 편하느냐면 만약에 아프셔도 누워 계셔. 자, 문을 열려고 하는데 어떻게 열 수가 없잖아요. 네네. 바깥으로 열기도 힘들고 안으로도 열기도. 그리고 쓰러지셨어. 아이고. 자, 그러면 이 문을 못 엽니다. 네. 문 앞에서 쓰러지시면 왜 어디를 어떻게 다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119들이 막 달려오죠. 네. 그러면 이 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문을 뜯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 문들이 있죠. 네. 미닫이 이렇게 열잖아요. 네네. 미닫이로 어른들 방은 해주시는 게 더욱 안전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문들이 되게 두껍잖아요. 네. 그래서 문을 닫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은 광목천에다가 네. 그 창호지를 이렇게 발라서 네. 소리가 좀 쉽게 들리도록. 예. 요즘 방 안이 사실 그렇게 춥고 덥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좀 안에서 소리를 좀 질러도 바로 들릴 수 있도록 네네.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뭐 벨이 있으면 좋고 뭐가 있으면 좋고 네. 하지만 네. 제일 좋은 거는 아이고 네. 아파 아들아 네네. 이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실은 2주 전에 저희 어머니가 심근경색이 오셨어요. 아이고. 새벽에. 네. 예. 그래서 아휴 하시는데 저도 진짜 너무 놀랐는데 네. 아버지가 저를 바로 부르셔서 바로 내려가서 아유. 자,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사실 어른들끼리 사시면서 안전사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중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샤시 중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손에 끼이는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눈이 또 잘 보이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몰라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부딪힘 사고가 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집에는 유리문에다가 꼭 스티커를 붙여 놓으시든지 분명히 처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되게 위험하십니다. 제가 아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들이 왔다고 부엌으로 막 뛰어가는데 주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고. 아들한테 뭔가 해줘야 되고 빨리 뛰어가다가 부딪히셨는데 정말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예. 유리는 깨지지는 않아서 유리 사고는 아니었지만 이게 너무 커서 네. 정말 힘드셨던 일이 있었거든요. 뒤로 넘어가면 되게 위험한 거죠. 되게 위험합니다. 네네. 그래서 문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턱이 있으니까 중문들은 네네. 이 턱이 다 없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휠체어를 우리가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엎드려서 가실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 시니어들이 사시는 이제 집은 턱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네네. 예,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시니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화장실이죠. 네. 그런데 또 어머니들은 또 화장실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화장실이 아니고 욕실에 대한 로망이 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쫙 이렇게 일벽제 쫙 써서 네. 물속에 또 이렇게 네. 때도 불리시고 네. 뭐 이러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자, 욕실에 욕조에 안전바만 있어도 손잡이 있죠. 네네. 우리 화장실 가면 저기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안전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은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사실은 오늘 집에 가시면 없다라고 하시면 이거 뭐 사실 비싸지도 않아요. 아들 불러가지고 이거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한 2만 원 또 안 합니다. 사서 좀 이렇게 해줘.
라고 해주시면 아마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잡고 일어나는 용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넘어지기 전에 뭔가를 다들 잡으세요. 네. 잡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미끄러지죠. 납니다. 얼마 전에 타일 바닥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아니죠. 이제 비누 쓰시고 막 이러니까 네, 네. 미끄러지셨는데 고관절이 나가셨어요. 자, 고관절 나가면 큰일 난다는 거 아시죠? 네. 저희 할머니죠. 할머니가 고관절 때문에 되게 오래동안 고생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 그런 거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시니어들한테 나면 큰일 난다. 그러면 먼저 예방을 해야 된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손잡이, 중문의 턱, 콘센트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즘은 시니어들을 위해서 타일들이 네. 되게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시니어 타일 이래도 다 압니다. 물이 묻어도 안 미끄러워요. 비누가 묻어도 안 미끄러워요. 네. 그래서 슬리퍼를 신는 것도 좋으시지만 슬리퍼를 벗고 나서 안 미끄러지는 타일을 꼭 쓰셔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집이 그냥 예를 든다면 여기도 방이고 또 돌아가면 또 방이 있고 막 이렇게 가는 길들이 복잡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른들이 사시는 집은 심플하셔야 돼요. 문 열면 방이 바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한 사례로 이제 그 어르신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나는 우리 집에는 온돌로 하는 뭔가도 방도 있어야 되고 또 찜질을 하는 뭔가 방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면서 방을 오밀조밀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찜질을 하는데 방에 들어가 그 찜질 방에 계시는데 온도를 높게 해놓으셨죠. 자, 그런데 어머니가 고혈압이 있어서 쓰러지셨지. 자, 그런데 안쪽에 있으니까 동선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자, 이런 사고들도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동선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조명도 마찬가지죠. 조명이 밝으면 좋을까요? 어두우면 좋을까요? 무조건 밝아야죠. 네. 자, 그런데 이 조명도 위에 있는 조명도 있지만 요즘은 바닥에 깔리는 조명도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레일로,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우리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가는 불빛 같은 거 있죠. 네네. 자, 그런 레일로 만들어진 이제 그 조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런 조명들은 꼭 있으셔야 돼요. 자, 밤에 불을 다 끄고 주무시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탠드는 여기만 보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레일 조명은 전체가 다 바닥은 다 보이기 다 때문에 보여요. 네네. 되게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집안 곳곳이 다 안전해야 되긴 하죠. 안전해야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주부고 여기 나와 계신 이제 분들도 다 주부잖아요. 주부시죠. 주부에게는 집안에서 가장 가깝고 여기는 내 거 이렇게 하는 곳이 주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주부들에게는 주방, 이 시니어들에게 주방을 어떻게 꾸몄으면 좋을까 이런 것도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좋은 얘기를 네. 하셨는데 주방 다들 관심 많으시죠? 네.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뭐 지금까지 어차피 지금까지 주방에 계셔서 이미, 관심은 네. 많지만 서기는 싫은 그러실 수는 있죠. 네. 자, 그래서 요즘은 시니어들에 대한 주방이 어떻게 가느냐면 네. 요리를 하는 공간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휴식을 취하고 노는 공간이에요. 네. 노는 공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주방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내가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거나 재봉틀을 옆에 두고 네. 작업하는 공간이거나 네. 재미있게 뭐 이렇게 수도 놓으시고 하는 자기만의 작업실 공간이 딱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르신들 후각, 예를 든다면 청각, 미각 이런 것들이 감각적인 것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게 주방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주방의 지능이 좋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칠 때 가장 좋은 놀이 공간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방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네. 왜냐? 맛도 보죠. 눈으로 보죠. 직접 손으로 쓰니까 촉각도 생기죠. 보글보글 소리, 냄새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같이 음식을 먹는 거. 나눠 먹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공간이 주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방이 좀 더 화려하고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네. 식물들을 좀 갖다 놓는 게 좋아요. 푸른 식물, 꽃도 좋고. 예를 든다면 수족관에 금붕어를 보든가. 자, 이런 식으로 주방을 좀 많이 넣어주시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주방이라고 하는 게 소통하는 곳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생각해 보시면 어머니들 밥 다 하면 어떻게 하세요? 부르죠. 네. 아들아, 네. 뭐야, 밥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공간으로도 상당히 감성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디에 유럽처럼 주방이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네. 개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SL 자매님은 주방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자는 침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하죠. 뭐 저만큼 건 아니고 침실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잠을 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 주방 말씀하신 것처럼 침실도 어떻게 꾸미면 조금 이렇게 숙면도 취하고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른들은 사실 침실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가 돼야 돼요? 편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편해야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편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침구가 좋은 침구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다는 네. 침대와 침구예요. 맞아요. 예.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하루 종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침대가 작으면 좋을까요? 크면 좋을까요? 커야죠. 커야지. 그렇죠. 네. 옆에 그러면 배우자가 있으면 좋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그럼 있으면 좋다 하시는 분. 아이고 안 계셔. 안 계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배우자가 있건 없건 사실 넓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배우자가 만약에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시니어들은 사실 잠잠에 있어서 수면을 함에 있어서 사실 옆에 뭔가가 있으면 좋습니다. 실제로 시니어들에게는 큰 베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뭔가 안정감이 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휑하니 놔두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침대에는 조금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안고 자시고 막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침대 옆에 창이 있으면 좋다, 없으면 좋다. 창이 있으면 좋다 하시는 분 계세요? 창이 있으면 좋다. 당연히 좋습니다. 창이 있으면. 자, 그런데 요즘 집들을 보면 안방이라 그래서 창이 너무 커요. 창이 너무 커요. 자, 이 창이 너무 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왜냐? 창이 크니까 문을 열 때 채광이 예를 든다면 채광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네. 통풍을 할 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자, 이게 문제가 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창을 내시되 2개의 창을 내셔서 하나는 환풍창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정말 통창이지만 여름에는 그 유리라고 하는 게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유리가 너무 뜨거워져요. 네. 그래서 방이 금방 뜨거워져요. 그래서 겨울이면 또 이 유리가 너무 차워져서 방이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서 어른들이 계시는 방은 너무 큰 창은 필요 없습니다. 좀 작은 창을 가지고 있으시고 대신 조명을 좀 변화를 시켜주시면 아마 잠자리에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즘은 침실 위에 바로 TV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자, 시니어들은 침대에 TV를 두시면 안 돼요. 예. 항상 수면에 대해서 뭔가 숙면을 하셔야 좋은데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TV는 거실에 두시고 수면은 침실에서 하시고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없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심심하시니까 누워서 계속 TV 보시고 뭐 이러시는데 결국은 습관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결국 관절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우울도 훨씬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케치북을 나눠드렸었는데 이 스케치북에다 뭘 쓰셔야 되느냐면 주방이든 어디든 나만의 공간을 나는 만들고 싶어. 네. 그럼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어를 쓰시는 거예요. 나만의
공간이 어떤 공간이 좋을까? 내가 원하는 공간을 한번 적어봐 주시는 겁니다. 네, 다 적으셨나요? 네. 네. 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아, 노래방, 음악 감상실 들어주세요. 있으시고, 뚜껑 닫고. 그리고 기도하는 방. 진짜. 아니 신부님,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데 왜 제 주위에 이렇게 저보다 더 신부 같은 분들이 계신지 진짜. 우리 세라핀자님 이거 잠깐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똑바로. 기도하는 방. 기도하는 방. 와. 저는 음악 감상실. 이게 같이 공동으로 사니까 음악을 크게 못 들어요. 그럼 꼭 필요하시죠. 그래서 음악 감상실 적었어요. 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방과 차 마시는 공간. 와, 진짜 부끄럽네요. 부러우시겠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그 페인트 네. 칠하고요. 네. 그 베란다, 안방 베란다 공간이 좁아요. 근데 네네. 거기다 의자 하나 놓고 아. 조그만 탁자 하나 놨는데 좋아요. 뭐 좁은 집이지만 그 좁은 공간이 네. 그렇게 너무 안락해요, 내 거 진짜. 같고 안락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네. 창밖을 보고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이라 그러죠. 네네. 너무 행복해요. 네. 지금 보시면 뭐 노래방도 있으시고 또 기도하는 방 또 있네요. 맞아. 기도하는 방이 너무 많네요, 신부님. 딸하고 같이 하는데요. 네. 걔가 좀 방해를 해요. 맞아. 맨날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까 또 그렇구나. 시끄럽게 해요. 조용히 해라 그래도 그걸 시끄럽게 한다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이 있으면 나 혼자 있으면 좋겠어요. 내 방인데도 네. 걔가 와서 자니까는 어쩔 수 없이 야. 맞아. 왜 노래방이라고 쓰셨어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네. 노래가 할 줄은 너무 몰라도 좋죠. 노래 헐기 그 방에다 놓을 만한 노래 그 기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찾아드릴게요. 네, 그거를 하나 살라고 네, 지금 그러거든요. 어른들한테 저도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마이크 자체가 노래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마이크 자체가 근데 저거예요. 스피커가 다 들어가 가사를 다 모르니까 가사가 보여줘야 되죠. 있으니까는 노래방 네. 기계. 그러면 현재 TV에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넣으시면 그거는 내가 하고 좋은데 싶은 걸 못 하더라고요. 못하죠, 그렇죠. 그게 아쉽네. 그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적어놓으신 것처럼 차 마시는 공간,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나만의 공간이라고 영역을 딱 표시를 해놓으면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인간의 본성이 내 구역, 내 영역,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만의 공간 이래서 적으셨는데 그 공간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뭐 직접적으로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연락 주시면 어머니 이렇게 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또 팁도 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이사 가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에서 최대한 내가 어떻게 예쁜 공간을, 마음에 드는 공간을 꾸며놓고 살까, 이런 거를 오늘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나와 계셔서 오늘 같이 강의 들으면서 우리 집 여기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강의 들으신 소감 좀 제가 여쭤볼까요?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내 집에 공간이라고 했는데 공간이라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아, 네. 좀 체조도 좋은 거 배우고 선생님의 강의 말씀 뭐 기억은 다 못해도 여러 가지 많이 다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강의를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행복하고 진짜 너무 감동적이라 눈물도 나오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이런 시간이 가져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행복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게 최고예요. 네, 저도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저는 사실 좀 기숙사 형태의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신부님, 주교님하고 같이 한 25분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약간 원룸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피할 수 없는 이제 시간이 바로 제가 드리는 숙제 시간인데요. 오늘 선생님이 정말 집의 대단한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식탁보 하나만 바꿔도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내 어떤 심리 상태도 이렇게 좋아지고 이런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집안에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서 기분도 좋게 하고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주간 숙제는 집에 있는 것을 잠깐 변화를 주고 바꿔보는 거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강연 진짜 너무 제가 감동을 이렇게 좋은 얘기를 거의 못 들어본 거의가 아니죠.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음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니들을 뵈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꾸 투영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보여서 더 잘해야겠다. 정말 잘해야겠다. 어떻게 잘하지? 뭐 정말 제가 높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또 강연하고 정말 젊은 친구들하고 막 앉아서 강연하고 했었는데 이 강의 시간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뭐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네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 되는 그런 날들이었으면 좋겠다. 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